제23일 비아르데 마사리페에서 아스토르가까지 30.1km 9월 12일 목요일. 나는 순례길을 걸으면서 유난히 눈물이 많이 났다.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회한 때문이기도 하고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나의 모습에 대한 막막함 등을 그저 무심한 듯 침묵하는 길 위에 마음을 내려놓았다. 문득 십자가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하신 어느 신부님의 글이 생각난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져야 하는 십자가, 남이 나에게 지우는 십자가, 마지막으로 하늘이 나에게 허락한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 나는 그저 나와 남이 지어주는 십자가 무게에 눌려 하늘이 나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미처 알지 못하고 있다. 이 길에서 내려놓고 걷다 보면 다른 차원의 십자가를 깨닫게 될까? 어둠 속에서 은은한 노란 가로등이 비추는 긴 골목을 따라 걸었다. 골목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는 연한 갈색의 돌집이 한 치의 틈도 없이 붙어 있다. 조용한 골목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스틱을 들고 부지런히 걷다 보니 마을 끝에서 중세시대에 지은 명예의 통행로라고 부르는 오르비고 다리가 나타났다. 순례길 안내문에는 다리를 건너도 되고 아니면 다리를 건너지 않고 옆으로 난 길을 따라 걸어도 된다고 한다. 나는 이 오래되고 아름다운 긴 다리를 건너고 싶었다. 가로등을 통해 보는 오르비고 다리는 견고하고 우아하다. 다리를 건너 비교적 친절한 오르막을 걷는데 다른 순례자들을 만날 수가 없다. 그리고 안내판도 표지석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옆길로 잘못 들어선 것을 한참 만에 알았다. 아직 11시 전이니 시간은 넉넉하다. 발길을 되돌려 걸어온 방향으로 다시 걷다가 길을 건너 1시간 정도 더 걸으니 도로 울타리 너머로 순례자들이 보인다. 가끔 순례길에서 길을 잃은 적은 있으나 이렇게 긴 시간을 헤맨 적은 처음이다. 다시 순례자들과 합류하여 긴 너덜지대를 내려오니 또르비오 십자가가 보인다. 그곳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처음으로 다리심을 했다. 저만치 앞선 순례자가 배낭을 수레에 싣고 손잡이에 띠를 만들어 허리에 묶고 끌고 간다. 내리막길에서 조심하고 산길은 딜리버리 서비스를 받는다면 괜찮을 것 같다. 다시 도로를 따라 한참 걷는데 저 앞에 걸음걸이가 다른 순례자가 보인다.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그는 짧은 지팡이를 짚고 다른 손으로 연신 땀을 닦으며 걷는 60대 중반의 순례자다. 순례길은 모두를 품어주는 길이다. 각자 자신의 조건과 속도에 따라 그저 스스로 걷는 길이다. 오늘은 초콜릿으로 유명한 도시 아스토르가에 머문다. 동남아 인상의 순례자가 알베르게를 추천하여 일행들과 출발하는 시간과 속도는 달랐지만 모두 그곳에서 다시 만났다. 예약한 알베르게는
도시 입구에 있는 국립 알베르게를 지나고 상점과 바가 모여있는 마을 중심 광장도 지나 계속 걸으면 대성당 옆으로 난 골목에 있다. 마피아 영화에서 봄직한 인상과 체구가 엄청 큰 지배인이 조금은 무뚝뚝하지만 꼼꼼하게 알려준다. 우리는 다 함께 같은 방에서 머물게 되었다. 씻고 마을 구경에 나섰다. 작은 마을에도 어김없이 성당이 있는데 이곳처럼 도시에는 대성당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작은 성당이 있다. 그런데 작은 성당의 입구를 들어서다 그만 멈추고 말았다. 그것은 여느 성당과 다르게 입구 가까이에 커다란 조각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사다리에 올라간 제자들이 끌어내리는 장면이다. 그리고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두 팔로 시신의 다리를 감싸고 얼굴을 대고 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와 다른 감동이다. 뭐랄까, 더 사실적이고 더 즉각적이며 원초적인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더는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하겠는데 순례길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어느 날 H의 시를 듣고 이 조각상을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이 시신을 받기 위해 나는 이와 같은 고통을 지불하는구나. 이 떨어진 별을 내가 젖먹여 키웠거늘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장의 피마저 멈추게 한다. 시신의 싸늘함이 내 뼈를 파고들고 내 머리카락마저 쭈뼛하게 한다. 알베르게로 돌아와서 사가지 온 초콜릿을 나눠 먹으며 모처럼 중딩 엄마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중딩 아들이 졸라서 둘이 순례길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학기 중에 30여일을 결석한다는 게,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인데 쉽지 않은 결정을 한 이들이 대단하다. 학원에 하루만 빠져도 다툼이 벌어지는 분위기에서 아마도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가능했을 것이다. 초딩인 둘째 아들도 데리고 오려고 했으나 남겠다고 하여 둘만 왔는데 요즘엔 초딩 아들도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평소 엄마는 둘째 아들과 그리고 아빠는 첫째 아들과 잘 통하고 관계가 더 원만하단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엄마는 첫째와 아빠는 둘째와 관계를 잘 만들어 보자는 복심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은 무척 놀라고 있단다. 사실 중딩 엄마는 갑상선 이상으로 매일 공복에 약을 챙겨 먹어야 하고 평소 체력이 약해 활동량이 작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두 아들도 어릴 적에 병원 응급실을 재짓 드나들듯 하였을 만큼 약했단다. 지금 이렇게 다 걷지 못하고 차로 부분 이동을 하고 있지만 기적 같은 일이라며 감사하다고 한다. 이들 모자가 부디 이 길에서 건강하길, 그리고 더 건강해지길.
나는 출발 전에 한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순례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1년 동안 임파선과 갑상선 관련하여 2번의 수술을 받았다. 그때 다음으로 미루었다면 나의 건강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오랫동안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 내가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하다 보면 괜스레 자세를 고쳐 앉게 된다. 그래서 나는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기다리지 말고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다. 적당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부족한 지금 일단 시작하다 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하나 떠오를 것이다. 일기를 쓰기 위해 1층 테이블가에 앉아 있는데 작은 요크셔 테리어가 돌아다닌다. 이곳에서 본 개는 대부분 큰 개여서 알베르게 안에 있는 작은 개가 궁금하여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순례자가 강아지를 부른다. 함께 순례길을 걷고 있는 강아지였다. 잠시 같이 놀다가 산책을 다녀오니 강아지와 순례자는 침대가 있는 방에서 자지 못하고 1층에 있는 긴 데크에서 매트를 깔고 자고 있다. 내가 가까이 가니 주인 곁에 누워있던 강아지가 고개를 들고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린다. 기특한 녀석, 제 주인을 지키고 있다.